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이슈들 알아봅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양재민 변호사 두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며칠 전 법정에 선 게 참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남편을 위해 증언을 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못났다고 욕먹어도 좋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자, 안 전 지사의 부인 민모 씨 며칠 전에 서울 서부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서 이번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들부터 잠깐 볼게요. 네, 어떤 증언들이 나왔냐면요. 그날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증언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일명 상하원 사건이라고 하는 그 새벽에 김지은 씨가 그 안희정 전 지사와 이 민 여사가 잠들어 있는 부부 침실에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김지은 씨가 불릴 때 비서 마누라라고 이제 호칭을 불렸다라는 것도 본인이 들었다라 그래서 진술을 했고요. 그 외에 본인의 좀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거는 김지은 씨를 본인이 지켜본 결과 본인의 남편인 안희정 전 지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증언과 함께 한 일화를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본인이 받았다라는 좀 주관적인 생각 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에 대한 이 부인 이 민모 씨의 어떤 감정은 사실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리조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있는 침실에 새벽 4시에 들어왔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김지은 씨가 재판정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찰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한다든지 그런 정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 여사의 진술이 일방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리조트에 이제 머물 때 새벽 4시 정도에 김지은 씨가 이 부부의 침실로 들어와서 민 여사가 주장하기로는 본인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3, 4분가량 그것이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보고 안희정 전 지사가 굉장히 친근하게 지은아 왜 그래? 라는 얘기를 해서 본인이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이제 이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김지은 씨 측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실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있다가 밤이 너무 이제 깊었기 때문에 자신도 잠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게 들을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판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은 씨 측을 대변하는 전성협에서는 공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 리조트 침실 내에 김지은 씨가 들어간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민모 씨가 진술을 한 내용 중에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력이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인데 이 증언들이 실제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저는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아마 이런 판사가 판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의 기준을 삼는 데는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이 있었냐 아니면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민 씨 같은 경우의 증언은 결국 이제 이 김지은 씨가 그 남편을 대할 때 뭔가 어떤 정말 위력을 가진 그런 상대방이 아니라 뭔가 자신도 뭔가 어떤 연민의 정과 또 어떤 뭐 사랑의 정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들을 그동안 봐왔다는 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있는 침실에도 들어왔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여자로서 느끼는 어떤 직감에서 뭔가 하여튼 좀 두 사람 관계가 묘한 관계였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증언들을 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감정적인 그렇죠. 표현들이 이건 왜냐하면 많았죠. 어떤 민 씨의 어떤 일방적인 감정의 진술이긴 하지만 네. 판사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김지은 씨가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날 김지은 씨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안희정 지사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예. 자, 2층에서 2차를 합시다. 뭐 옥상에서 2차를 합시다. 예. 이 모 여성으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딱 들을 때 아, 이건 안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안희정 지사를. 그래서 자기가 2층 옥상 쪽에 계단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앉아 있다가 예. 시간이 지나서 그때 깜빡하고 이제 졸았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때 그 문자 왔는 걸 증거로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제시하면 김지은 씨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김지은 씨는 이제 나중에 법정 증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증거로서 예. 가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그런 증거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이 사안 자체는 상당히 좀 공방을 일으킬 결국에는 가능성이 증거 싸움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전체적인 어떤 그 부인 민모 씨의 증언이 김지은 씨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네. 그런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인이 굳이 나온 이유가 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 사건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이게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주장만으로 네. 또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행비서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또 이 안 전 지사의 부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부인이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부인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김지은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쪽으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니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부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다 믿어야 하느냐. 그렇죠. 부인이 보기에 마치 김지은 씨가 남편한테 예. 애인한테 달려오는 여성의 표정을 하고 달려왔다 이런 예.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재판장이 바로 예. 지적을 했어요. 주관적인 부분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 이제 그 이 부인 그러니까 이 민 여사의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데, 다만 조금 전에 이제 논의가 잠시 됐었던 예. 리조트에서 새벽에 들어왔다고 부인이 주장한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날 그 새벽에 리조트 방 앞에까지는 갔었다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에 들어갔는지 밖에 있었는지 예.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새벽에 근처에 간 것은 맞는 것 같고 예.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김지은 씨 그 지원한 단체에서 주장을 한 것이 예. 어떤 여성으로부터 안희정 지사한테 이 차를 기대한다는 문자를 받고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단 네. 말이죠. 예. 김지은 씨 측에서.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점이 예.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한테 성폭행을 간 네. 가해자가 다른 여성한테 문자를 받았기로서니 내가 왜 그걸 그 앞에 가서 예. 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정황적으로 혹시 안 전 지사한테 김지은 씨가 뭔가 집착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 김 씨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재판을 보면은 이 원고 측에서 신청한 재판이 2명이에요. 김지은 씨 측. 그리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재판의 증인이 7명. 이렇다 보니까 진술의 내용을 봤을 때 이 피고 측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예.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이 사실 일부 비공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공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김지은 씨가 나온 2차 재판만 비공개였고 네, 1, 3, 4, 5까지가 지금 네, 공개였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포함된 증인들이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그 증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들이 넘쳐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지은 씨도 본인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안희정 지사에게 받았던 그런 고압적인 느낌 이런 걸 진술을 재판정에서 했겠지만 이게 예. 다 바깥에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본인의 사실 사생활 침해 여부와 그런 우려들을 고려를 한다면 비공개하는 게 또 본인에게는 또 좋기 그렇죠.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조금은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예. 있다라고 느낌을 받을 만하게 충분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결정은 공개 비공개 결정은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이렇게 공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게 보통은 비공개로 맞고, 이번에 2차 재판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16시간
진술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날 한 진술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지금 현재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김진 씨한테 불리한 측면들을 많이 보고 있고 예. 또 어제 민씨 증언 같은 경우도 보면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알았으면 무슨 구제 조치를 했는가 예. 이 부분에 좀 의문스러운 예.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주장을 쫙 보면 그동안 그래도 뭔가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김지은 씨가 예를 들어 선물로 왔던 비누를 바로 그냥 딴 사람한테 줘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증언도 했는데 그러면 부인으로서 남편이 뭔가 비서와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네. 그 부분이 만약에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진술 자체는 그냥 본인의 느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감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위계한 성폭행을 볼 때는 굉장히 판사가 정말 딱 부러지게 이건 정말 그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지 예.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가해자한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측의 뭐라 그럴까요? 감정 섞인 신경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이 문제가 뭐 진실을 가리는 그 애초에 그 취지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진흙탕 감정 싸움으로 네. 폭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예. 커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진흙탕 폭로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고, 예. 근데 이게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김지은 씨 측의 주장으로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의 주장으로 누구 말이 맞느냐 어느 쪽 입장이 뭐 더 어떤 뭐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예.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 것이라는 예. 게 처음부터 예측됐던 바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은 그렇게 진흙탕 싸움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가 TV 카메라 앞에서 예. 자신의 피해를 주장을 한 것은 네.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느냐. 자신이 2차 가해를 당할 것이 뻔한데도 그래서 처음에는 김지은 씨의 말을 믿고 김지은 씨를 두둔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막상 이제 공개 재판으로 들어가면서 네. 증인들의 말이 나오면서 혹시 좀 물음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여론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측에서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나온 증인들이 예.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가 해외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라고 연락을 예.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예. 아니 그 전화 통화 기록이 없는데 언제 연락을 받았단 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 조금 이 대중의 여론이 처음에는 김지은 씨를 100% 믿는 쪽으로 가다가 예. 지금 물음표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은 씨의 증언은 현재 비공개로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에서 얼마나 예. 핵심적인 얘기가 나왔는지를 판사는 알지만 예.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 일정을 보면은 일단 지난달에 공판 준비기일이 2차례 열렸고 모두 정식 재판이 모두 7차례 정도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일, 6일 해서 내일 이제 6번째 정식 재판이 열리고 자, 7차 공판이 23일 지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그러면 검찰이 구형을 하고 8월 달에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세운 계획은 예. 7월 내에 모든 심리를 마치겠다라는 마치겠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통 아까 그 달력을 보셨지만 한 이틀, 3일 사이로 계속해서 지금 기일이 잡히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는 네. 굉장히 사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 7월 말 마지막 주와 그리고 8월 첫째 주가 또 휴전기라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네.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심리를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이 위력이 있는 성관계였는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근데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양측의 입장이 증인들이 너무 말이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안희정 지사 측의 증인에 나온 분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은지 주장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매뉴얼이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 수행 비서가 지사를 모실 때는 뭐 이런 걸 해라라고 있었는데 또 굉장히 또 지시자도 강압적이었고 내부에서도 본인이 성추행을 당할 정도로 내부 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쪽 증인들은 굉장히 다정다감했고 또 11시 이후에는 수행 비서 그냥 집에 가서 연락 안 받아도 됐다. 뭐 그리고 뭐 이런 참모들이랑 맞담배도 했죠. 그렇죠. 맞담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전혀 이제 상반된 주장을 예.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저 실진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예.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이 주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의 판단 기준은 결국 증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 증거를 더 명확한 증거를 대느냐, 즉 SNS 문자나 그다음에 주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질 거라 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위력에 의한 성관계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동안 법원이 보면 굉장히 그게 명확히 내가 위력으로 느낄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굉장히 예. 유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이 정도의 재판으로 진행된다라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이 김지은 씨 일방적 피해 예.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할 측면이 솔직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뭐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생각이지만 저는 일단 김지은 예. 씨가 마지막에 아마 다시 예. 한번 증언을 해서 뭔가 본인이 좀 증거를 댄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뭐 상황이 바뀔 수는 있죠. 예, 판단은 뭐 재판장이 앞으로 내리게 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로 간 개고기 논쟁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개를 먹자고 저것들이 사람이에요. 엄마들 내쫓아주세요. 외식형을 종식하라, 종식하라, 종식하라. 뭐가 지금 까버려. 박선희 저기 있어. 왜 저것들만 나나? 왜? 당신들 처벌 안 하면 가만 안 있어 너가. 자, 지난 5월에 있던 집회 모습인데 사실 이 초복, 중복, 말복을 앞두고 항상 불붙는 논쟁이에요. 예.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광화문에서 예. 찬반 양측의 집회가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예년보다 더 예. 강하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동물 보호 단체가 집회를 하고 예. 있고 광화문 내거리 쪽에서는 대한육견협회에서 예. 이제 개고기 식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생존권 투쟁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걱정이 되는 게 뭐 각각 집회는 하고 있는데 두 집회 모두 종로 쪽으로 행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혹시 만에 하나 뭐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경찰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두 집회 모두 참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예. 같아서 예. 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네. 문제는 아까 생존권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생존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견협회 측에서는 감정이 고조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 보호단체도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나오는 태도가. 그러다 보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돼서 혹시라도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게 아니, 그래서는 우려가 안 되는데 되겠죠. 좀 예. 경찰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될 예. 것 근데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게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게 지금 법률로서는 정당하게 시설물을 갖춰놓고서는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그러한 분뇨, 배뇨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런 일명 개 공장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개 농장을 운영을 한다면 그렇다면 불법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애매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아예 개를 도살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축산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축산법 같은 경우에는 가축에서 이제 개를 제외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아예 개를 도살하는 거를 금지하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 국민 청원이 지금 올라가서 예. 20만 명이 넘게 지금 찬성을 하는 상황이고요. 과연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한 이 와중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예. 뭐
빠른 시일 내에 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조금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축산법에 보면은 개는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용으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보면 이 위생시설을 관리해서 이제 그 도살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또 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개 도살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육식을 할 수 있지만 예. 이 도살은 이 시설에서 할 수는 없는 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모란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모란시장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시장인데 이게 법률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서 이상도 노원이나 이제 표창원 노원이 이제 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개를 육식할 수 없도록 이제 했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견 인구가 한 1,000만이 넘어섭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런 한국의 이미지가 이제 돼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 뭐 다른 그 고기 많은데 왜 하필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주장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다. 네. 북한에서는 이제 사실 개고기를 단고기라 해서 네. 굉장히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현실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워낙 지금은 이제 개는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개고기를 합법화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전체를 보자면 예.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 국회 논의가 중이기 때문에 예. 좀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고기 또 애호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또 개고기가 우리 전통 보양식이기도 하고요. 네. 이분들 입장도 좀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요번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개식용 금지를 찬성한다는 쪽은 한 30%대 정도. 예. 의외로 사실 그 개식용 금지를 많은 분들이 찬성할 줄 알았는데 예. 여전히 식용을 금지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뭐 개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당위성 중심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고 예.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이고 당연히 존중돼야 할 전통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 국제적 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때 우리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라든가 국가 브랜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익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꼭 지켜야만 될 우리 민족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냐 예.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예.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입장은 뭐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예.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확인된 개 농장 농가가 750개에 이르고 22만 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예. 확인 안 된 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네요. 보면 훨씬 많아질 것이고 예.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예. 그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탄소년단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9월에 로스앤젤레스, 자, LA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살해 협박을 누군가가 했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LA에서 이제 9월 달에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이 지민이라는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살해 협박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전에도 4월에도 5월에도 계속해서 협박은 있어 왔습니다. 예. 자, 지민이 지난 5월에 두 번째 살해 협박을 받았는데요. 그때 지민 씨의 심경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번째나 또 이런 소식이 들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좀 팬분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에 좀 휘둘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협박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저런 협박이 나와도 무서운데 예. 미국은 진짜 무섭잖아요. 그 그렇죠. 서양은 총기가 일단 휴대가 되고 실제로 공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나라기 때문에 예. 뭐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 가수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고 작년 공연 때도 지민 씨한테 살해 협박이 있었는데 그 미국 경찰이 강력하게 이제 현장에서 보완을 해서 예.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살해 협박이 나오면서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게시물도 보면 뭐 총기, 뭐 동물 사체 뭐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협박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가수 본인은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지만 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철통보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들어갈 때도 금속 탄지기를 뭐 설치한다든가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보완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아무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 프로레슬링 선수 이 신하 씨가 또 방탄소년단을 경호하겠다고 이렇게 네. 나서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살해 협박이 처음이 아닌 게요. 네. 트와이스 아주 그 인기 많은 걸그룹인데 이 트와이스의 미나도 네. 살해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에 하나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와이스 멤버한테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했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트와이스가 이제 일본을 진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트와이스가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갔다. 뭐 일본의 돈이 뭐 그렇게 좋으냐 이러면서 한국으로 오지 마라. 한국으로 오면 공항에서 뭐 말하자면 영산을 들고 뭐 기다리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해서 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이런 가수들이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또 공연을 하러 다니는 거고 해외로 나가면 또 우리 뭐 국가 브랜드 홍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네.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